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입니다.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초복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복을 핑계 삼아서 예. 그동안 다이어트 하느라고 못 먹었던 고기를 좀 아이고. 먹어서 좀 오늘은 힘이 좀 불끈불끈 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유난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좋아하신 것 같아요. 자주 오세요. 격주로 오지 마시고. 네, 예.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주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인사 매너라고 나왔네요. 예, 이거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 아까 첫인상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나서 하는 게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직자분들이 인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면접관들이 이렇게 지켜볼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두 분 혹시 인사라는 단어가 한자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인사요. 네, 인사.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래요? 의미, 어떤 산지는 가물가물한데요. 네, 네. 어떤 아마 의미, 어떤 저는 사과요?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네요. 네,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왜 제 조카한테도 배꼽 인사해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인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사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사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사라는 것을 한번 한자로 풀어보면요. 네. 인사라는 것이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자인데 그러네요. 그게 조합이 되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인사라는 것은요.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아.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드리면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인사라는 것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저 누군가가 딱 나에게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은 사람이 인간성이 됐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만약에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덜 됐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 한자어에서부터 유래된 그 뜻을 어른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저도 이게 좀 인사를 잘하는 후배들이 더 눈에 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분장실 가면 인사를 안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딱 찍히죠, 저한테. 저는 예쁘게 안 봅니다. 근데 인사를 잘하는 후배들은 너무 예뻐요. 네, 그게, 착하고 예. 잘해주고 싶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일이구나. 그렇죠.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재권 씨의 마음을 그대로 풀어놨어요. 아, 그래요? 왜 소개해 그러냐면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네.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요. 생리적 욕구. 생리적 두 번째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세 번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 제일 상위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아, 그런데 우리 재권 씨가 분장실에서 인사를 안 하는 후배를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쁘고 왠지 미워지는 이유. 그것은 네 번째인 존경의 욕구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가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허리를 숙이고 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그 말을 하고 인사말을 하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복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후배가 나에게 존경을 표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부터 이 존경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배가 미워지는 거고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아유 선배님 저 존경합니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로서 저희는 어떤 네. 척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우리가 면접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경우에는요. 그 면접장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하시게 됐을 때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죠. 언제든 겸손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사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나 만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쉬운데 잘된 인사, 그러니까 잘하는 인사, 네, 네. 잘못된 인사 이런 게 있나 봐요.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인사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NG 상황이 있고 정말 센스 있는 인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인사에도 매너가 있다라는 것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왜 우리가 때와 장소를 좀 가려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사에도 역시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인사의 때와 장소는 어떤 것이냐? 왜 인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허리를 굽혀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좋은 표정과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어떤 근심을 덜어내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장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시잖아요. 긴장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왠지 면접관 같아요. 그래서 지긋하시고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제 정장을 입고 딱 계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존경의 욕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힘찬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화장실에서? 그랬을 네. 때 예, 예. 과연 내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일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남자분들은 보통 밖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여자분들은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일을 보고 계시는데 인사를 크게 했어요. 화장실이란 장소가 조금 사적인 어떻게 보면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 장소에서 인사를 그렇게 우렁차게 한다면 참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네. 뭔가 예. 민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아니 것 뭐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이렇게 네. 저 화장실에서 이제 급한 걸 굉장히 해결하고 있는데 후배가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네. 아 여기서 꼭 이렇게 해줘. 네. 그래 이게 좀 우아하게 인사 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아하게 받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화장실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나 뭐 좁은 공간이라거나 모른 척 해야겠군요. 네, 이럴 때는요. 이제 조용히 하는 인사가 필요한데요. 그게 목례나. 바로 인사의 매너다. 그렇죠. 우리 재건 씨가 지금 얘기하셨던 목례입니다. 살짝 이렇게. 목례. 네, 우리가 목례라는 것을 이제 눈을 보면서 하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의 종류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에서는 이제 정식 우리 FM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벼운 눈인사와 미소 정도만 보내주시면 상대방도 상대방이 나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장실에서는 이 정식적인 FM 인사 이건 좀 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눈 인사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의 종류로 넘어가 보죠. 네. 그럼 목례가 있다는 거고 정중한 인사가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 네. 종류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인사에는요 우리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 화장실에서 하는 목례. 그리고 보통례, 그러니까 목례는 허리를 약 15도 정도 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도기를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느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목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목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로 눈목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부위인 목으로 하는 인사, 이렇게 하는 인사가 목례가 아니라 눈으로 하는 눈인사가 목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좀 개인적인 공간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좀 많거나 뭐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목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뭐 예민한 일을 보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손만 씻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둘만 있다거나 라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를 뭐 보통례, 정중례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많이 있거나 상대방이 화장실에서의 목적을 이루고 있을 때 예, 얘기였고요. 또 뭐 엘리베이터도 한번 사례를 들어본다면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통례 또는 정중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면 많은 상황이라면 이제 간단한 눈인사를 목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첫인사와 끝인사는 보통례 또는 정중례로 하는데요. 이제 보통례는 우리가 뭐 출근을 했다거나 퇴근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보통례 한 30도 정도 인사를 하시게 되고 정중례는 아주 감사할 때나 아주 죄송할 때나 뭐 이럴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저 가끔씩 뒤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뒤에서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뒤통수에다가. 네. 예, 그거 어떻게 목소리만 되죠? 들리도록. 예, 막 걸어가고 네. 있는데 뒤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긴 또 이해도 되는 게 막 달려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것도 좀 하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라는 것보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뒤에서 인사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인사를 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는 액션을 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서 시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그때 몸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앉아서 하는 인사.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뭐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있는 거고 네. 헤어커트나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걸 다 뭐 제쳐두고 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좀 사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뭐 재건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사에 출근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먼저 있는데 상사가 들어온다던가 뭐 이랬을 때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인사 매너는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손에 짐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정중한 자세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손에 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중한 자세를 취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인사 자세도 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앉아서 인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매슬로우가 이야기를 한 존경의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일어나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네. 들어 내가 먼저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출근을 한다거나 퇴근을 할 때 그럴 때 인사를 일어나서 하셔야 되는데요. 단지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예. 언제냐면 내가 그 인사를 하려는 대상보다 조금 더 서열이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그렇지. 네. 그럴 때는 인사를 굳이 일어나서 하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목례 정도만 앉아서 하셔도 괜찮다라고 할 군대에서도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네, 서열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네. 자, 가끔 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요, 헷갈려요. 네.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 헷갈리거든요. 이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럴 땐 이것만 기억하시면 네. 돼요. 남좌 여우. 남좌, 네, 여우. 네, 남자는 왼손이 왼손. 위로, 아.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요, 보통 공수 자세라는 걸 취하게 돼요. 그래서 공수 자세는 어깨를 펴고 손을 모아서 단전에 올리고 다리를 붙이거나 앞꿈치를 조금 더 벌리거나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우리가 손의 그 위아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흉사때예요. 장례식 같은 곳에 갈 때는요, 이게 반대로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뉴스에서 모 대기업의 며느리가 장례식에 갔는데 이거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좌 여우를 한 거죠. 오른손을 위로 올린 거죠. 그게 기자들한테 포착이 돼서 이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는요, 남자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위로. 반대가 되는 네, 거예요? 반대로. 원래는 하시는 요건데 것이, 네, 보통 필요합니다. 요건데 이렇게. 예.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손의 뭐 위치라던가 뭐 그거는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의 위치는 남좌, 여우만 기억을 해주셨다가 네. 뭐 흉사 때, 때는 그때만 반대로 한다는 거. 네, 기억해 외우기 주시면 쉽네요. 좋을 것 여우, 같아요. 남자. 오케이. 네. 예.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인사에 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면 표정과 시선. 아, 네, 일 수 있습니다. 표정은 상황에 맞게 지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쁜 인사다라고 하면 기쁘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흉사 때는 좀 다소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아까 재건 씨가 질문하셨던 눈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인사를 한다는 건 눈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인사를 할 때는요, 시선의 방향과 몸의 방향이 일치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러갖고 인사하는 게 좋아요. 이제 안 보고 계셔 여기. 저기요. 선배님이 예, 딱 봤죠. 저기요. 딱 네.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놓고 날 보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몸의 방향과 시선이 일치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나는 아닌데 째려본다고 네. 느낄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그쵸?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두 MC분께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있어서 그쵸, 그쵸.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되게 새침해 보이고 저 되게 하지 마요. 착하잖아요. 근데 되게 못돼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스타일업 오늘은요 인사 매너 전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인사를 잘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남자 여우 한번 해보세요. 남자, 자, 전 요거 여자니까 이렇게 하시고 네. 나는 이렇게죠. 이렇게 하고 오늘 인사합시다. 그럴까요?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